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중국 설 연휴 휴가가 막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서둘러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드러난 현실은 올해 많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설 대목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장사가 한산했고 심지어 문을 닫아버린 가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동북 지역의 한 남성은 사람들로 가득해야 할 완다플라자가 텅 빈 모습을 보며 경제가 끝났다라고 한탄했습니다. 경제가 끝장났네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헛된 일이네요. 산동 임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다 폐업했나요? 올해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또 하나 문 닫았네. 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가게를 내놓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여기 양도하고 있고 여기 또 양도하고 있습니다. 어디 또 있는지 볼까요? 여기도 양도네요. 예전에 여기서 밥을 먹은 적 있었는데 또 있나 볼게요. 얼마 전에 문을 연 가게인데 벌써 임대하고 있네요. 못 버티고 나간 거겠죠? 여기도 양도, 이 가게도 양도, 저쪽에도 하나 더 있네요. 이 두 곳에서는 예전에 밥 먹었었는데 식당들이 특히 많이 망한 것 같아요. 저쪽에도 양도하는 가게가 하나 있네요. 올해 장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비슷한 상황이 복건성 복주시 거리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월 초 8회 밖에 안 됐는데 거리 곳곳의 많은 가게들이 이미 임대, 매장 양도 광고를 내걸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쇼핑몰 전체가 몰락해버렸네요. 수십 년 동안 번성했던 이 거리, 이 넓은 빌딩들이 원래는 차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지금은 텅 비어버렸네요. 이런 쇼핑몰들은 앞으로 3에서 5년 내에 전부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제가 괜히 겁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쇼핑몰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고객이 없으니 매출도 없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사장들이 자신들의 힘겨운 현실을 온라인에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 연휴 동안 매출이 확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장사가 더 안 됐어요. 아침 일찍부터 가게 앞에 상품을 진열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후 2시가 넘었는데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어서 이제 다시 다 가게 안으로 들여놔야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한 세트의 선물 세트만 팔았고 겨우 5위안도 못 벌었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정성껏 진열해 놓았는데 거리를 보세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올해 설은 정말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마치 가짜 명절을 보낸 것 같은 기분이에요. 설 전에 우리 가게는 선물 세트를 많이 들여놨고 연휴 동안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가게 앞에 진열했어요. 처음엔 자신감이 넘쳤죠. 그런데 손님들이 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가격을 깎으려 하면서 아예 도매가 수준으로 요구하더라고요. 심지어 이 가격에 안 팔 거냐며 협박하듯 말하기도 하고 우리 가게 물건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따지기도 했어요. 장사를 시작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올해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팔면 남는 게 없고 안 팔면 이 많은 재고가 우리 가게에 그대로 쌓여버리니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정월 초하루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보낸 날이 없어요. 오히려 계속 불안하고 초조할 뿐이에요. 상해에 사는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밥을 먹으러 내려갔다가 우리 건물 1층 상점들이 전부 문을 닫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더니 이건 단순히 우리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올해 상해에서는 전체 상점의 60% 이상이 설 연휴 동안 아예 문을 닫고 귀향을 선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2배나 증가한 겁니다. 작년만 해도 상해에서 설 연휴 동안 문을 닫은 가게가 전체의 20%도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무려 60%까지 치솟았습니다. 즉 10곳 중 6곳의 상점이 장사를 포기하고 폐점한 셈입니다. 오프라인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의미를 가지는지 체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과거에는 설 연휴야말로 상인들에게 가장 큰 대목이었으니까요. 한 여성은 오프라인 매장 폐업 대란의 가장 큰 이유가 온라인 쇼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2025년이 되면 오프라인 매장은 완전히 끝장날 겁니다. 지금 거리의 모습을 보세요. 사방이 황량하고 임대가 아니라 전부 매장 양도 광고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많은 오프라인 매장 사장들이 정부가 나서서 전자상거래를 단속하고 온라인 쇼핑을 규제해서 오프라인 매장이 살아날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그냥 헛된 꿈일 뿐입니다. 지금 누가 굳이 밖에 나가서 쌀, 밀가루, 식용유, 생활용품을 삽니까? 다들 집에 누워서 온라인으로 주문하죠.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거리에 가득한 임대와 매장 양도 광고를 보면 마음이 무너질 정도입니다. 설 명절은 원래 노동자들에게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고향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명절이죠. 하지만 2025년 중국의 설날 분위기는 유난히 무겁고 우울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많은 사람은 아예 고향에 가지 않고 타지에서 소박하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설을 쇠러 고향에 간 사람들조차 정월 초이틀 초사흘부터 서둘러 귀경길에 올랐습니다. 그 배경에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취업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디 일할 데 없나요? 숙식만 제공해주면 됩니다. 배달업은 이제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정월 초여들에 희망차게 출근했는데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이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가 초여들에 출근했는데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무실 안을 보니 정말 하나도 남은 게 없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회사 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 친구의 현실입니다. 많은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과정마저 극한의 고통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새벽 5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같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 속에서 무려 4시간을 묵묵히 기다립니다. 돈을 쓸 때는 오직 일할 때 필요한 도구만 살 때뿐 이들에게 상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런 시간에 나왔어도 대부분은 아침밥조차 사 먹지 않습니다. 손에 쥔 돈을 한 장 한 장 더 작은 단위로 쪼개며 아껴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전 6시 30분 드디어 일꾼을 실은 승합차 한 대가 출발합니다. 하지만 차에 탄 사람은 겨우 20명 남짓이고 남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다음 모집 차량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150위안의 일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깎이거나 심지어 밀려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사장은 4,000위안을 주기로 했는데 결국 3,000위안만 줬어요. 나머지 1,000위안은 안 주더라고요. 지금까지 누적된 체불 임금이 9,000위안이 넘어서 거의 1만 위안에 달하는데 이제는 사장이 전화도 아예 안 받습니다. 거대한 삶의 압박에서 중국 미혼 국민들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저항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집을 사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3대에 걸쳐 6개의 지갑을 털어가며 집을 샀던 이 황당한 코미디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현실은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고 인구 고령화는 심화되고 돈 벌기는 어려워졌으며 집을 사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가 과거에 믿어왔던 가치들이 모두 무너지고 있어요. 집을 사면 손해볼 수도 있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싱글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지 못하며 대학까지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 이후 그저 살아남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된 것 같아요. 대도시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작은 현들도 나름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현에서는 점점 살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으니 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고용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산업도 멈춰버렸습니다. 한때 매우 번잡했던 산업단지는 이제 대부분 문을 닫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구도 없어졌습니다. 현지 경제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인재는 부족하고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차라리 외지에서 고생하며 일할지언정 이곳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사장들은 현지에서 틱톡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고 겨우 팔린 집들도 미완공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인테리어도 최소한의 저렴한 수준으로만 진행되고 식당들도 손님이 없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밀산의 경제 상황 한번 보세요. 여기가 밀산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입니다. 지금 아침 9시 40분이 넘었는데 거리와 쇼핑몰을 보세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 위축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원래도 동북 지역은 인구 유출이 심했는데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농업이 주력인 작은 현인데 올해 농사를 지은 농민들도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원래 경제 상황이 안 좋던 동북 지역이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중국 국민들이 해마다 상황이 악화된다며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새해 갈라쇼에서 자신들의 위대한 영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선전 매체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떠들어대고 있지만 이제 그런 말들은 더 이상 중국 국민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인민일보에서 수억 명의 농민들의 주머니가 점점 두둑해지고 있다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의 주머니가 정말 두둑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절대 농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농민들을 제대로 인터뷰조차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거짓말의 최고 경지는 각 문장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거대한 거짓이 된다는 거죠. 현실은 언제나 중국 정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다고 선전해도 중국 서민층의 빈곤 현실은 여전히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또 많은 사람은 버려진 빈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흔히 소처럼 일하고 말처럼 부려진다는 표현으로 어떤 이의 고된 삶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이제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 매체 소상진보의 보도에 따르면 2월 4일 중국 설 연휴 마지막 날 한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2월 4일 정오 호남성 장사시 남역의 16번 승강장에서 한 40대 남성 승객이 열차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출동해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은 심장마비로 인해 경동맥 맥박이 사라지고 심지어 동공이 확대되며 입에서 거품까지 뿜어내는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응급 심폐소생술 등 긴급 처치를 받은 후 다행히도 그는 다시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어나자마자 한 첫마디는 고속철을 타고 출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쓰러질 당시 머리를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었고 뇌출혈 등 다른 합병증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료진의 권유 끝에 그는 추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누리꾼들은 각자의 공감을 표하며 40살인 나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집 대출, 차 할부금,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아이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겠죠. 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까지 출근을 서둘러야 하느냐고. 하지만 그에게는 이 일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차를 놓치면 이 직장을 잃고 다시는 비슷한 일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부디 건강부터 잘 챙기세요. 요즘 노동자들의 삶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이들도 책임져야 하니 더 고민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취업시장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환경은 나빠지기만 하니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또 어떤 네티즌은 이게 바로 대다수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의 사연은 단순한 개인 일이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중국인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생계를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송과 언론을 동원해 국민들을 끊임없이 세뇌하고 현실에서는 더욱 가혹하게 국민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외에는 막대한 돈을 퍼주고 있으며 자국민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가 과연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부일까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고통 속에서 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나는 순간 중국 공산당 정권의 몰락도 머지 않았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